한미 작전 통제권,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날조요 왜곡입니다.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전 지휘권, 또 작전 통제권, 평시 작전 통제권에 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쟁이 나면은 지휘도 못하는 나라가 나라냐, 또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자존심의 문제 아니냐, 창피하지도 않느냐라는 일부 극소수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또 얼마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얘기인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맥락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950년 7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에게 친서를 보내서 작전 지휘권을 이양했다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참전 이후 유엔군이 속속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됐죠. 9월 15일에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을 했고요.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9월 28일 마침내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요. 이 국군의 날은 6.25 때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기념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작전 지휘권과 관련된 문제가 좀 생기죠. 9월 30일에 우리 국군이 북진을 해서 이제 강릉까지 도착했습니다. 강릉 조금 이제 북쪽까지 도착을 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정일권 총리가 참모 총장이었죠. 나중에 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총리도 하셨던 정일권 총리.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참모 총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 총장 뭐 하는 거요? 왜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일권 참모총장이 이 작전 지휘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38선을 넘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작전 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6.25는 북한이 38선을 넘어서 전면 남침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8선 이남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진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거를 넘어서려면은 메가더 장군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 누구 부하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일권 참모총장이 예, 각하, 당연히 각하의 부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명령할 테니까 넘어가라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1일 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약간의 작업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전면적으로 넘어가고 싶은 게 대한민국 국군의 속마음이었죠. 그러나 유엔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작전 지휘권은 엄연히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38선 바로 이북에 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38선까지만 진격을 하게 되면 그 고지를 차지한 북한군으로부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고지가 38선 북쪽이지만 작전상 저기는 필수적으로 점령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유엔 지휘관들을 설득해서 38선을 넘어간 겁니다. 물론 국군이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유엔군도 10월 2일 38선을 돌파하면서 그때부터는 유엔군과 국군이 이제 서로 북을 향해서 밀고 올라가는 이런 전세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평양에 입성하느냐를 놓고 내기가 붙기도 하죠. 그래서 국군과 그 미군 작전 지휘권 문제가 이때 한번 크게 또 현안이 됐던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그렇다면은 1953년 휴전회담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이승만 대통령이 벌였던 거대한 정치적 도박,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결단의 하나라고도 불리는
반공포로 석방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이거는 유엔군이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군이 철망을 다 뜯어서 반공포로들을 석방했느냐? 네, 요거는 법을 어긴 게 없습니다. 그때 국군 헌병만큼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유엔군의 그 작전 지휘권 행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반공포로 석방은 유엔군의 작전 통제권, 전시 작전 지휘권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 헌병이 수행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시와 평시는 그럼 언제 나눠지느냐?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시와 평시를 왜 나눴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개념적으로는 미군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나면 미국이 책임져라. 미국 측에 한국의 국방 책임의 상당 부분을 떠넘겼다고 해야 되나요? 미국의 코를 꿰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마어마한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이어지는데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보면 한국이나 미국, 그러니까 양국 중에 하나가 전쟁을 할 때, 침략을 받았을 때 다른 일방은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침략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조약인 것이고 미국은 끝까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방어한다. 이건 이제 defending이죠. 그런데 전쟁 억제를 한다 그러는 거는 이제 deterrence. 조금 개념이 다른데 여기에는 뭐 전략적 요소, 심리적 요소 등등이 많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학자, 국제 정치학자인 이춘근 박사님의 이론을 거의 100% 옮겨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점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춘근 박사님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기 전까지는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왜 그러냐?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북한군도 핵무기를 제외하면 재래식 군비만으로는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 한국군이 우리보다 5배쯤 강하다고 한다. 근데 야,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겠어? 야, 수틀림을 한번 확 저질러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전쟁이 나서 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의해서 한국군이 법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미군이 된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연합군이 우리보다 5배가 강해. 그러니까 한국 단독으로 우리가 한번 맞붙는다. 우리가 한국과 미국을 다 상대해야 된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북한 혹은 중국 등 인접국에게 가하는 심리적 압박의 그 크기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우리가 싸움도 못하는 거냐? 여러분, 이 한미협정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그 한미연합사, 미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단독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지전도 할 수가 있고 전면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떤 입장을 취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 작전 통제권,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날조요 왜곡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전쟁 단계, 그러니까 전투 준비 태세를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데프콘 5, 완벽한 평화 상태입니다. 데프콘은 Defense Readiness Condition, 그러니까 전투 준비 태세, 방어 준비 태세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네요. 데프콘 5는 완벽한 평화 상태고요. 데프콘 4는 긴장 상태.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데프콘 4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미군들이 파견이 되지만 주한미군은 데프콘 4에 의해서 위험수당이라든가 생명수당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데프콘 3는 전쟁 직전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트럭에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방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또 뭐 사관생도들이 평소에는 정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하지만 전투복 갖춰 입고 철모 쓰고 완전히 무장한 채로, 그러니까 출동이라 그러면은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즉시 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군장을 갖추고 수업을 듣는, 물론 이제 수업하는 교관들도 즉시 투입에 대비하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상태가 데프콘 3이고요. 그러니까 전쟁 발발 직전이 되겠습니다. 데프콘 2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 전면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데프콘 2, 데프콘 1은 핵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데프콘 5, 4, 3, 2, 1, 데프콘 5가 완벽한 평화 상태, 데프콘 1은 핵전쟁을 상정한 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해보죠. 북한에는 약 4천여 대의 탱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한 500대가 남쪽으로 전면적으로 이제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북한 탱크 500대, 1000대 정도가 휴전선을 돌파해서 남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전시 상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 개념이죠. 그리고 전시 상태다라는 것을 한미 양국이 동의를 해야 그때부터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 상태, 이 워타임을 선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 휴전선 혹은 뭐 해안선 일부에 혹은 전면적인 어떤 소요 사태, 또 북한이 밀고 내려왔다, 이런 경우에는 한미 사령관이 만나서 이것은 전시다, 전시 상태다라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한미 사령관이 만나서 동의를 하면 이것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요.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동의를 한 후에는 이것이 이제 양국 대통령에게 올라가고, 양국 대통령이 동의를 하면 그 순간부터 전시 상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시 상태가 그때부터 이제 통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워타임이 되는 것인데, 동의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데프콘 3가 선포가 되면서 모든 지휘권을 미국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워타임, 그러니까 전시 상태가 통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북한이 뭐 탱크 500대, 1000대, 뭐 한 2000대 할까요? 아무튼 밀고 내려왔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지상군이 반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시 상태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느냐? 미국의 승인, 미국의 동의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회의 기간, 아까 제가 양국 사령관이 만나고 동의를 하면 양국 국방장관이 역시 전시 상태다라고 동의를 하고, 그 동의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미 양국의 정상이 동의를 해야만 그때부터 전시 상태가 통보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요가 발발하고 나서 양국 사령관이 만나고 국방장관이 만나고 양국 대통령들이 동의를 하기까지의 이 회의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군이 얼마든지 독자적 작전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북한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손발이 묶인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단독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말씀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뒤로도 하고 싶은 사항이 많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